자, 오늘은 부산시 강서구 화전동에 위치한 서부산 관광호텔을 다녀왔습니다. 드론으로 찍은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근처에 뭐가 없고 상당히 외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도 옆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경치 하나는 좋았습니다. 자, 여기는 대중교통으로는 공항에서 52분, 서면에서는 1시간, 해운대에서는 1시간 48분이나 걸리는 외진 위치에 있는 숙소입니다. 차가 없으면 가기 조금 힘든 곳인데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다 있겠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보입시다. 먼저 보이시는 자갈밭이 전부 주차 공간입니다. 이 주차 공간이 넓어서 주차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고 주차 라인이 없어가지고 주차하는데 앞뒤로 10번씩 움직이는 우리 누나도 주차하는데 무리가 없고 조금 삐뚤게도 티도 안 나는 좋은 주차장이었습니다. 혹시 차를 아끼시는 분들은 지하 주차장이나 타워 주차장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소 입구부터 여는 일반 모텔이 아니다 싶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호텔이라 쓰고 모텔 같은 곳도 많은데 여기는 입구부터가 모텔보다는 호텔에 가까운 숙소였습니다. 여기 당구다이가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쿠드롱이라는 유명한 선수도 왔다 갔다고 하고 뭐 대회 정식 규격 다인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 밤 10시 뭐 늦은 시간만 아니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카운터에다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비도 실공간도 있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물어보니 아직 호텔 심사는 받지 않았는데 삼성급 호텔로 지정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객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창틀, TV, 책상, 침대, 머리맡, 욕실에서 먼지 쌓이기 쉬운 부분들을 체크해 봤는데 샤워부스 위쪽 빼고는 전부 양호했습니다. 샤워부스 위쪽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손이 잘 안 닿는 부분이라 갖고 제대로 청소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방은 보이는 것보다 조금 큰 느낌이었는데 침대가 상당히 큰 침대가 들어와 있어서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몸무게 0.1톤이라 가지고 침대 사이즈 중요하거든요.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저는 단단한 베개 좋아하는데 여기는 좀 푹신한 베개였습니다. 어메니티는 스킨, 로션, 청결제, 폼 클렌저, 핫 있고요. 면도기 하나, 빗 하나, 칫솔 2개로 일반적이었는데 작은 칫솔이 들어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칫솔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 아시죠? 어메니티에서 아쉬운 건 면도 크림이 없어가지고 비누 바르고 면도한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워터, 1금고, 1공청, 2가운, 4수건, 2슬리퍼, 2맥심, 2차, 2컵, 1컵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인포 보시면 휴대폰 충전기 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직접 빌리러 가니까 그냥 빌려주셨습니다. 객실 내 음식물 반입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장님께 그럼 어디서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흘리면 오염이 심한 국물류 아니면 객실에서 취식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혹시나 흘릴 게 걱정이 되시면은 2층이나 1층 로비에서 드셔도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방에서 진짜 트집을 잡아보려고 해도 트집 잡을 게 없고 요거 수전 흔들리는 거 하나 찾았습니다. 하나 놀랐던 것은 연박을 했는데 1박 후에 다음날 오전 11시 반쯤에 룸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퇴실 알림인 줄 알았는데 혹시 언제 나가시는지 방 청소 언제 해드리면 되는지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호텔이나 모텔에서 연박할 때 먼저 전화 주셔가지고 청소 언제 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 드문데 좋았습니다. 자, 흡연실은 10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셔야 하는데 조경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하니까 퇴실 전에 한번 들리셔서 사진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손들은 충분히 괜찮은 사진 뽑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호텔의 좋은 점은 또 조식 아니겠습니까? 조식은 2층에서 제공되고 전날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눈 뜨니까 낯선 천장이었다. 뭐 이 정도로만 과음하지 않으면 괜찮은 식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컵라면, 식빵, 모닝빵, 마늘빵, 버터, 잼, 바나나, 사과, 오렌지, 구운 계란, 방울토마토, 시리얼 있었고요. 저는 요래 묻습니다. 빵에다가 버터, 잼 바르고 사과 2쪽 올려가 한 무 오면 여가 호텔이구나 싶습니다. 잘 먹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숙소 근처에 가볼만한 곳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타벅스 명지 강변 DT점입니다. 뭔 스타벅스를 소개시켜 주겠냐 하겠지만 요 근처에서 경치도 괜찮고 커피도 무난하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드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경치가 괜찮습니다. 주차 공간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점심시간 조금 전후로 피해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여자친구가 이런 빵, 케이크 파는 스타벅스는 찾아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2층 창가 자리가 로얄석인데 거의 항상 자리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다 마셔 가시는 분들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리 나면 바로 뛰어가셔서 자리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 잡으시면 이런 경치를 보시면서 커피 마실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까치랑 장난치는 고양이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귀여우니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숙소 근처에 명가 뒷고기라는 고깃집입니다. 자,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는 명가 뒷고기인데 간판은 명가고기라는 간판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생모듬 3인분에 2만원이고 1인분에 130g이라고 하십니다. 아쉽게도 제가 먹느라고 고기 사진은 못 찍었는데 얼마 전에 미우새에 나왔던 돈설 돼지 혀도 먹어볼 수 있는 특수 고깃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은 숯불 사용하시고 물, 술, 음료는 셀프입니다. 옆에 조그만 어항에다가 기르시는 물고기하고 거북이인지 자라인지 이 구경하다 보면은 상차림 나옵니다. 반찬들 생긴 것만 봐도 시장에서 사온 거 아니라 직접 만드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콩나물 무침, 미역줄기, 묵은지, 땅콩조림, 멸치조림, 삼채무침, 막된장 이래 나왔는데 다 맛있었습니다. 고기도 가격에 비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퀄리티였습니다. 삼채무침 넣어서 먹는 고기가 참 맛있었습니다. 감자는 고기 굽기 시작할 때부터 바깥쪽에서 천천히 익혀주시고 먹기 직전에 불판 가운데로 옮겨서 양면을 바짝 익혀 먹으면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된장라면인데 여기 된장라면이 진짜 하이라이트니까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기성 스프 사용 안 하시고 직접 다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진짜로 그런 맛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가지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된장라면에다가 소주 한두 병은 거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날 이후 불타는 삼겹살이라는 고깃집입니다. 여기는 차 타고 8분 거리에 있어서 술 드실 거면 택시 이용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입구부터 움직이는 고릴라, 공룡 이런 게 있어가지고 미취학 아동들도 같이 방문하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어린애들이랑 같이 오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주차 공간도 넓고 테이블 간격도 넓어서 어린아이들하고 오셔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영상은 4시쯤 방문해서 손님이 적은데 5시쯤부터 손님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6시쯤에는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자, 고기는 인원수대로 주문하셔야 하고요. 미나리나 고사리 추가시켜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기 가격대는 엄청 싼 편은 아닌데 사장님이 노래자랑, 불쇼 요런 이벤트도 있으니까 시끌벅적하게 먹는 거 좋아하시면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고기 구워주시는 분이 사장님이십니다. 옛날에 이런 고깃집들은 불판 하나에 여러 팀이 붙어서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한 불판에 한 팀씩만 받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자, 고기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사장님이 다 잘라주시고 이렇게 불쇼도 해주십니다. 맛은 특별하거나 그렇진 않고 평범하지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강점인 고깃집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기왕 서부산으로 온 김에 거제도에 있는 카페에 다녀와 봤습니다. 자, 홍콩 가면 마카오 놀러 가듯이 서부산 오면 거제도도 놀러 가볼만 합니다. 자, 거가대교 타고 1시간 정도 달려갔고요. 인스타에서 많이 봤던 온 더 선셋이라는 카페입니다. 크루아상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순우유, 민트초코, 벌꿀 크림치즈, 유자크림, 청포도, 골드키위, 인절미가 남아 있었는데 트리플 치즈, 리얼 초코가 품절인 걸 보니 2개가 가장 맛있나 봅니다. 인스타용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옥상이 가장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앞에 보면 바다 위에 만들어둔 산책로가 있는데 여기서 사진 찍으면 똥손이라도 어느 정도 이쁜 사진 구하는 건 쉬울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 자리가 없어서 한참을 어디 앉지 하고 돌아다녔는데 옆에 도시락집 보니까 온더 선셋이랑 같은 계열사라고 카페 음료 들고 와서 여기서 마셔도 되는 것 같이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생하지 마시고 옆에 도시락집 가서 카페 음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부산 관광호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머물렀습니다. 모두 주말 가격이고 2박에 11만원, 1박에 6만원 지불했습니다. 엄청 싸죠? 성수기 혹은 그 다음 주였을 텐데 모텔 일반 방이 10만원이 넘어가던 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고 퀄리티 있는 숙소에서 주말 잘 쉬다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위치는 차량이 없이는 방문하기 어렵다는 점, 도심에서 많이 벗어난 장소라는 점 때문에 점수를 조금 낮게 주었습니다. 청결도는 영상에서 나온 샤워 부스 위의 먼지 때문에 0.1점 감점하였습니다. 서비스는 프론트, 전화 응대, 조식 등 모든 점이 완벽했었습니다. 자, 조식도 음식만 깔아두고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직원 한 분이 붙어가지고 부족한 메뉴는 바로바로 채워주시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뭐 우유라던가 과일 이런 거 자주 떨어지죠. 그러면은 그걸 바로 옆에서 바로 채워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야놀자 기준으로 리뷰 19건, 평점 4.8점이었는데 방문자 수가 늘고 리뷰가 늘어나도 평점 4.8에서는 더 안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총평하겠습니다. 2022년 4월 중에 오픈해서 깔끔하고 좋은 숙소였습니다. 연인끼리 가기에도 좋고 가족끼리 가기도 좋고 단체로 가기도 좋은 숙소였습니다. 외관, 내부 시설, 서비스 모두 만족스럽지만 위치가 아쉬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카운터 보시는 사장님한테 주변에 어디 가볼 만한 곳 있냐고 물어봤을 때 다대포, 송도가 나올 정도로 숙소 근처에서 이제 걸어서 방문할 만한 곳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슈퍼 같은 이제 편의시설은 있었지만 음식점 골목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제 상권이 형성된 곳은 근처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하다는 장점 또한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말도 좋았습니다.